1학년 애들은 나 퇴근 늦게 하는 걸 알고 공부하다가 스카이 공부하다가 나온단 말이야. 와, 수능이 토요일날 열심히 나가고 그지? 토요일에 맨날 방송민 오자마자 안 타쳤어. 자, 체크셋 6. 진도 나가요? 네. 네. 뭘? 저도 진도 나가긴 하는데 막 수치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초반부에 여기 또 설명할 게 좀 있는데 여기 좀 여유 있는 주간에 좀 여유 있게 설명을 해놓고 문제 풀 때는 좀 빨리빨리 되게 풀려고 하는 거니까. 한수의 극한. 뭐지? 잠깐만요. 재밌는 면도 있고. 재밌는 거 없냐고요? 그래프 모양이 내가 원하는 게 2번 보겠습니다. 2번. 그냥 그래프 활용해서 좀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래프 기준은 2번 문제 기준으로 볼게요. 곡기 완료. 코끼리. 조용히 해, 이 자식아. 여기 문제 보면 2번에 있는 그림 바로 풀 거야. 근데 풀지는 않고요. 일단 그 극한 설명을 요거 좀 할 건데 빨리 그림 좀 봐봐. 그리고 겨울에 했던 거 기억이 나나 좀 되살려 보세요 지금. 네. 겨울에 했었나? 아 너는 안 했니? 마스터님 잘안 알려주는데. 아우 저 정말 뗄 수도 없고 있어. 네, 네. 어? 맨날 안 알려줬대 찐찐이. 안 알려주셨어요. 진짜로? 학원은 제가 안 나왔어. 아우 진짜. 명치를 때리고 싶다. 망치를 때리고 싶다고요? 명치를 때리고 싶다. 또 그림이 좀 이상해가지고. 비리고 나면 기호가 혹시 시험지 보여줬죠? 시험지 점수는 일단 나 잠깐 얘기하자. 뭐 틀렸는지 알았어. 그래도 빡세네. 자, 얘가 y는 fx라는 그래프예요. 네. 물어본 건 이따가 할 거고요. 우리 그냥 연습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일단 우리가 새로운 교를 배워요. LALIM이고요. 헐. 읽을 때 리미트라고 읽을 거예요. 리미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자가 쓰이는데 이 문자에 대해서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만나는 문제 10문제 중에 9문제는 X겠지만 X 벽에 걸려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어? 그래서 여기에 변수는 X로 지정을 했다라는 건데 여기 변수니까 당연히 그때그때 변수가 뭐해질 수 있음? 바뀔 수 달라질 수 있음. 있음. 맞아. 그리고 화살표하고 자 선생님이 이번엔 뭐라고 하면 처음에는 1을 향해 간다를 해볼 거예요. 뭐 말의 뉘앙스도 보여주죠. X가 어디로 간다? 1로 간다. 여기 읽으시면 돼요. 괜찮니? 그리고 요 뒤에는 그때 문제가 원하는 값이 써 있는데 보통 제일 많이 쓰이는 게 fx일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해석하면 이런 거죠. x가 1을 향해 가는데 여기 리미트의 의미가 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x가 1을 향해 가긴 간다. 근데 1에 도착할까요? 도착하지 않을까요? 안 와요. 이거 되게 중요해. 도착하기 완전 직전. 너무나 미세하게 직전. 얼마나 알겠니? 직전? 그게 리미트의 뜻인 거야. 괜찮아? 그래서 x가 1을 향해 가는데 거의 다 왔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괜찮니? 그때 무슨 값을 계산해 주세요? fx 값 구해주세요. 라는 뜻인 거야. 괜찮니? 근데 여기서 또 조금 애매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애매하죠? 아니 1을 향해 가는데 1이라고 하면 여기잖아. 선생님이 앞으로 문제 풀 때 이렇게 처음에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선을 그리라고 시킬 거거든. 1을 향해 간다고 하니까. 오케이? 네. 그러면 x가 1을 향해 간다는 건 x값 기준이니까 좌우 기준으로 1을 향해 가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럼 1을 향해 가는 방법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열심히 와서 가는 방법도 있고 맞니?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열심히 가서 오는 방법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어느 방향이야 쟤는 지금? 몰라요. 에이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든 플러스니까 오른쪽 아니 여기 아무도 안 써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왼쪽에서 오른쪽 수령. 둘 다 해야지. 둘 다예요. 알겠어요?
오른쪽에서 온 것도 하고 저 기호의 뜻 자체가 어느 쪽에서 온 것도 해야 돼? 왼쪽에서 온 것도 하세요라는 뜻인 거예요. 괜찮니?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방향성 없는 질문할 때 기본적으로는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 때 1보다 어느 쪽에서 올 수 있다고? 작은 큰 쪽부터 먼저 할게요. 큰 쪽에서 이렇게 올 수도 있죠. 네. 그러면 당연히 도착했을 때는 1보다 살짝 어떤 값이겠어? 그러니까 살짝 큰 값이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원래는 0이라는 숫자가 붙어요. 원래는. 왜요? 요즘엔 안 쓰는데 원래는 이 기호가 원래 있어. 괜찮니?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0은 너무너무 작은 값을 얘기해. 거의 0에 가깝긴 가까운데 이런 느낌이야. 0.00000 한 1억 번쯤 하고 난 다음에 1보다도 더 작은 수준. 오케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0에 가깝다 보니까 뭐라고 표기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서 0으로 쓰긴 써. 괜찮니? 근데 얘는 0이라고 읽지 않고 뭐라고 하면 무한소라고 불러. 그러니까 1보다 플러스 무한수만큼 살짝 더가 있다는 뜻인 거야. 이해가? 근데 요즘 표기는 요 0을 뭐야? 생략을 해. 그래도 똑같이 읽으시면 돼요. 1보다 살짝 뭐하다는 느낌? 크다는 느낌인데 그 살짝이 어느 정도야? 정말 이상 수준인 거야. 이해가셨습니까? 네. 그럼 얘가 x는 1을 향해 가는데 1이 어디서 멈춘다는 느낌이야? 살짝 큰 쪽에서 멈춘다는 느낌인 거지? 그때 무슨 값을 구해주세요? fx 값을 구해주세요. fx 값이면 이 그래프가 지금 현재 y는 fx인 거 인정하니? 네. 그럼 무슨 값 읽으라는 거야? y 값 읽으라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또 당연히 이 y는 fx라는 건 뭘 움직여?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x가 1을 향해 가긴 가지만 뭐를 따라서 움직이시면 된다는 거야? 그래프를 따라서 움직이라는 얘기인 거야. 괜찮아? 그래서 1에 거의 뭐 했을 때? 다 닿았을 때 괜찮니? 그때 fx 값, 즉 무슨 값 찾아주면 돼? y 값 찾아주세요 라는 의미인 거야. 인정하니?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거 할 때, 자, 앞으로 극한 있는데 나한테 제대로 배우고 나서 못 읽으시면 손가락을 없애버릴 거예요. 알겠죠? 이건 손가락 혹은 샤프 끝만 있으면 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보다 어떻게 하시냐? 앞으로 우극하니까 살짝 큰 데서 출발해, 그래프 위에서. 네. 괜찮니? 그래서 1을 향해 가. 괜찮아? 1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항상 머릿속에 그게 있어야 돼, 극하니까. 1에 뭐 했을 때? 거의 왔을 때. 멈춰. 괜찮니? 그리고 그때 무슨 값을 읽으면 돼? y 값을 읽으시면 돼. 그럼 얼마야? 1보다 살짝. 훌륭해. 일단은 1이지. 네. 근데 이거 도착했다면 정말 1일 텐데 도착하기 전이다 보니까 1보다는 살짝 어디 있겠어? 김가원 오늘 거 중요한데 너 이랬는데 위에 아래 방향 공감 못하고 또 그러면 또 눈물 폭풍 흘린다 아주 너. 알겠어요? 또 눈물의 영어 할 거야? 정신 차려야 돼. 힘내도. 알겠지? 다시. 자, 1에 거의 다 왔을 때는 1에 거의 다 왔을 때는 y 값이 얼마야? 1은 1인데 지금 도착한 위치상으로 보면 알겠지만 아래서 위로 올라갔잖아. 그치? 그러면 도착하기 직전에는 1보다는 어디서 멈췄겠어? 살짝 작은 데서 멈췄겠지? 그래서 답은 중요해. 이거 좀 구분해야 돼. 답은 1이야. 네. 답은 1이야. 근데 우리는 앞으로 마음속으로 얘가 1보다 뭐하다라는 건 인지하면서 풀 거야. 살짝 작다는 건 인지하면서 풀 거야. 왜? 나중에 합성을 하려면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리밋 근데 이제 내가 여기다 1 마이너스로 쓰긴 했지만 정답엔 뭐라고 쓰면 돼요? 그냥 1이야. 알겠지? 이 연두색은 내 마음속. 자, 그럼 또 당연히 리미트 x가 어디를 향해 가는데 1을 향해 가는데 1보다 어느 쪽에서 출발할 수 있어요? 작은 쪽에서 출발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그때 fx 값은 뭔가요? 하고 물어보면 당연히 1보다 어디서 출발하면 돼? 작은 데서 출발하시면 돼요. 당연히 fx 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프를 따라 움직이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근처에서 이렇게 쭉 와서 1에 거의 도착했을 때 멈춰. 괜찮니? 그리고 옆에 y를 보면은 거의 1에 가깝죠? 그래서 일단 1은 1인데 1보다 살짝 어디서 오셨어? 위에서 내려오셨지? 그러니까 1보다는 어떤 값이어야 되는 거야? 살짝 큰 값. 그래서 자, 답은 1이야.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뒤에 1보다는 살짝 크구나가 있어야 해. 이건 나중에 합성함수 할 때 너무너무 중요해서 방향 물어보는데 아버버버 하면 혼날 거야. 정신 차려. 특히 조는 분들 정신 차려. 이렇게 됐어? 자, 근데 어쨌든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결론은 얼마야? 1이지.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좌극한도 이걸 설명을 드리겠구나. 얘는 1에서 어느 쪽으로 출발했어요? 오른쪽에서 출발했지. 이런 걸 써서 뭐라고 그러냐? 극한은 극한인데 오른쪽에서 오는 극한이잖아. 그래서 우극한이라고 불러. 얘는 1에서 오긴 왔는데 왼쪽에서 왔지. 그래서 무슨 극한이라고 불러? 좌극한이라고 불러. 괜찮니?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는 1을 향해 갈 때 물어봤는데 이 1을 향해 갈 때 방향이 없다는 건 우극한이랑 뭐랑 다 물어본 거야? 좌우판을 다 물어본 거야. 지금 현재는 어때? 같지. 네. 그럴 때 우리는 요거 통합해서 뭐라고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2예요 하고 쓰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극한값이 특정한 값을 향해 가고 있죠. 얘는 지금 얼마에 가까웠다는 얘기야? 사실은 1은 아니지만 맞아? 1이 어떻더라? 가깝더라 라는 얘기인 거지. 이런 특정한 값을 향해 가는 케이스를 우리는 수학에서 뭐라고 하냐? 수렴한다 라고. 근데 괜찮습니까? 네.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여담 하나 더 물어볼게. 그러면 F1은 뭐예요? F1은 2야. F1은 딱 1일 때잖아. 아니? 1일 때 정 어디 있어? 여기 2에 찍혀있지? 오, 이게 극한의 의야. 극한이라는 게 정말 1에 도착해버리면 이 그래프 상태를 얘기해줄게. 얘가 1을 향해 막 간다? 근데 1에 정말 막상 도착해버리면 그래프 상은 어디로 뿅 하고 이동하는 거야? 요 점으로 뿅 하고 이동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요때 이 1에 거의 다 닿았을 때 값은 표기가 돼? 안 돼?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표기를 새로 배우는 거지? 지금 현재 극한이라는 표기를 새로 배우는 거다. 알겠니? 그러니까 극한은 언제나 항상 뭘 생각해야 돼? 가기, 직접. 오케이? 함수값은 그때 그 지점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 그래야 나중에 연속 때 안 헷갈려. 괜찮니? 자,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해봅시다. 리미트 요번에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간대. 이때 fx 값을 물어본 거야. 됐니? 그럼 당연히 얘도 마이너스 1을 향해 가니까 뭐부터 해야 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가는데 우극 한번 먼저 해볼까요? 네. 그럼 그때 fx 값은 얼마야? 이제 한번 스스로 읽어볼래? 마이너스 1을 향해 가는 우극한은 얼마인가요? 0은 0인데 0보다 그러면 조금 클까요? 작을까요? 아니면 그 값일까요? 작아요. 그렇죠. 살짝 작죠. 물론 답은 0이야. 알겠지? 이해는 너무 미세한데 나중에 합성을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정보라서 알아두라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이상한 사람 있으면 얘기해요. 나중에 이거 못하면 합성함수 아예 못하시고요. 나중에 몇몇 응용 문제 못 푸세요. 자, 리미트 x 그러면 1을 향해 마이너스 1을 향해 가는 좌극한은 어떻게 될까요? 1. 1은 1인데 1보다 1 맞죠? 1 오케이. 1보다 살짝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요. 와, 너무 잘한다. 1보다 살짝 작다. 괜찮아? 훌륭해. 자, 그런데 1번에는 우극한과 좌극한이 어때? 다르지? 그럼 이럴 때는 여러분들 여기다 뭐라고 쓰셔야 돼? 극한값은 그렇지. 없다, 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도 수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발산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데다가 발산이라는 말은 잘 안 써. 요좀 이따 쓰자. 알겠니? 그냥 존재하지 않아도 충분히 해요. 여기 오케이? 근데 사실 값이 애매한 걸 다 발산이라고 해요. 없는 것도 발산인 거 맞아. 그렇죠. 수렴 아니면 발산. 여기 왔어? 점은 그것도 이해가. 내가 이 그래프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골랐어. 이유가 이게 되게 다르시더라고, 정보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맞아요. 너네들 궁금해하는 거야. 자, 리미트 x가 이번에 특이한 비율을 하나 쓸 거예요. 팔자가 누워 있어. 근데 이건 사실은 메비우스의 띠라고 들어는 봤겠지, 그치? 네. 걸어도 끝나지 않는 그 길. 그게 저거예요? 그거를 그려놓은 거야, 사실은. 형상화한 거야. 근데 물론 우리 눈이나 프린트 해놓은 걸 보면 팔자가 누워 있는 건 맞아. 오케이? 자, 근데 저걸 뭐라고 읽을 거야? 무한대라고 읽을 거야. 좀 이따 필기 한 번 더 할 건데, 이 무한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편에? 겁나 큰 수야. 너무너무 큰 수야. 그 너무너무 큰 수라 이걸 어떻게 표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무한대라고 해. 근데 선생님 말에 뭔가 좀 잘못된 게 있어요. 이거 너무너무 뭐한 수라고 선생님이? 큰 수라고 했지. 근데 막상 얘는 숫자는 아니야. 얘는 그냥 개념이야, 일종. 오케이? 그래서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2배 무한대가 아니야. 물론 그 식에 따라서 좀 더 큰 무한대랑 좀 작은 무한대의 개념은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무한대 2개 있다고 이 무한대라고 쓰진 않아. 당연히 무한대를 제곱했다고 무한대 제곱이라고 쓰지도 않아. 알겠니? 그리고 얘는 그 수를 표기할 수가 없는 수기 때문에 수가 아니야. 그냥
그런 애라는 느낌 정도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일반 연산은 사실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거에 대한 설명은 좀 이따 다시 할 거야. 됐니? 자, 그럼 이건 x가 어디로 간다는 거야? 무한대로 커진다는 얘기인 거지? 네. 그럼 그때 fx 값을 물어봤다는 건 y 값 물어본 거네. 그러면 당연히 얘도 그래프를 따라 움직이는 거야. 극한의 기본은 그래프야. 됐니? 그래서 그래프 따라서 얘가 무한대로 x 값이 계속 커져. 그럼 얘 지금 나 어떻게 하고 있어? 내려가고 있는 거 보여? 네. 계속 내려가겠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은. 네. 그럼 어디까지 내려가 있어요? 겁나 많이 내려가겠지. 저 무한대가 가는 것만큼 많이 내려가겠지. 그래서 이때 답을 우리 뭐라고 쓰는데 무한대라고 쓸 건데 방향이 어느 쪽이야? 위쪽이야? 아래쪽이야? 아래쪽. 아래쪽이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할 거야. 괜찮니? 그리고 이렇게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애들을 수학에서는 뭐라 불러? 대표로 발산한다라고 불러. 아무런 존재하지 않는 발산이야. 알겠지?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요번엔 리미트 x가 어디로도 갈 수 있어? 마이너스 무한대로도 갈 수 있겠지. 맞니? 그럼 이름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플러스 무한대. 플러스는 보통 기호 표기 안 하니까 그냥 무한이라고 쓸게요. 괜찮니? 인정? 네. 몇몇 좀 독특한 거 몇 개만 더 해볼게. 자,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가는데 이때 fx를 물어보면 이건 답이 뭘까? 맞죠? 그래서 이것도 원래는 어떻게 쓰면 돼? 0의 우극한부터 보시면 되겠죠? fx 0의 우극한은 얼마일까요? 무한대. 0의 우극한은 무한대 괜찮아요? 저 그래프 보고 있는 거 맞아요? 0을 향해 가는데 0보다 큰 쪽에서 출발해서 그래프 따라 움직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내 손가락 어떻게 계속 올라가고 있지? 계속 올라가겠지? 무한대. 인정? 이건 손가락과 눈만 있으면 푸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좌극한 해볼까? 내가 안 쓰긴 했지만 좌극한은 0보다 어느 쪽에서? 왼쪽에서 그래프가 쭉 움직인대죠, 그쵸? 내려간다, 그치? 계속 내려가겠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 그래서 당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것도 발산이라고 했는데. 네네, 당연하죠. 존재하지 않는 것도 발산입니다. 나중에 진동 발산, 뭐 별발별 발산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수렴이 아닌 발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니? 네? 너 자꾸 줄래? 이 자식아? 말로 다 해줬는데 이거 얘기한 거예요? 0의 우극한이요. 0 플러스. 저 정말 혼나야겠구만. 그럼 왜 무한대인지는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거야? 그만 살고 싶어, 가와나? 너희 진짜 됐어? 여기 0의 좌극한입니다. 자, 문제 답은 나왔나요? 네. 네, F 그러네요. 답이 4번이 되겠네요. 4번. 어렵지는 않지만 다 대답하실 수 있게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여기가 괜찮니? 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함수의 극한의 근본은 그래프로 있는 거야. 너네들의 기억에는 사실은 그래프를 잠깐 하다가 다 계산을 했었기 때문에 자꾸 극한을 계산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계산도 중요는 해요. 중요는 한데 그 의미를 이해하지 않고 계산만 할 줄 알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 역시나 풀 때 뭐한다? 나 혼자만 바보 된다. 그러니까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프 때 이해를 좀 잘 해보자. 오늘은 그 기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기초 얘기다 보니까 어렵지는 않지만 중요해. 알겠니? 계속 조금 더 해볼게 그러면. 자, 선생님이 이번에 무슨 얘기가 하고 싶냐면 여기가 큰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큰일. 이제 작은 큰 2번 한번 해보자. 그 두 번째는 선생님이 이런 걸 한번 해볼게. fx가 x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야! 김건희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x 플러스 1이니까 x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은 1이겠지. 그래서 실컷 밀고고요. 1일 때는 2가 되는 거예요. 이게 y는 fx이기도 하고 식 자체가 x 플러스 1이라고 읽을 수 있는 거지.
요 반만 지울게요. 됐니? 자 여기 선생님이 그럼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는 우극하는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그래프상에서 1보다 큰 쪽에서 출발해서 1을 향해 왔을 때 도착했을 때 멈췄어. 괜찮니? 네. 그럼 옆으로 가보면 얼마라고 써있는 거야? 2 2라고 써있지? 뭐 2보다 살짝 뭐함? 크기는 함. 됐어?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는 좌극한을 계산하고 싶네. 그럼 원칙은 그래프를 따라서 움직이는데 1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멈춰보면 얼마야? 또 2라고 써있지? 2보다 아래쪽에서 왔으니까 2보다 살짝 작을 거야. 괜찮니? 그러면 결국 통합 버전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 때 극한 값은 네 2 2가 되는 거 인정하니?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기분이? 왜요? 전 찍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식이 있으면 1을 넣으면 결국 나오는 결과물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1을 넣으면 그러니까 1의 우극한이잖아. 그지? fx라는 건 x 플러스 1이잖아. 맞니? 그 여기다 내가 1을 넣으면 얼마가 돼? 2 야! 저 지금 오늘 하루 왼쪽에 소리 야 소리 듣겠네. 나머지 놀라지 말거라. 내가 오늘 야라고 하면 쟤 때문이다. 알겠니? 아우 이제 너무 안타깝게 졸지 말라고. 알겠어? 너무 불쌍하게. 알아. 안 자려고 노력하는 건 내가 너무 이해해. 너는 이유찬처럼 자는 건 아니라 막 화가 나지는 않는데 그래도 정신 차리라고. 알겠지? 이유찬은 그냥 이렇게 자거든. 너무 화가 막 들 때마다. 방금도 그러려고 꼼짝 왔잖아요. 네. 조금 힘내요. 알겠죠? 자, 다시. 아니, 여기다 1 넣으면 어떻게 돼? 2 2잖아. 그 다음에 이거 더블 이것도 가능하잖아요? 얘가 1보다 살짝 엄밀히 말하면 어때? 살짝 큰 애지? 네. 그럼 여기다 넣으면 2보다는 살짝 어떤 애가 되겠어? 그래. 큰 놈이 나오지. 우리 이거까지 해야 돼. 괜찮아? 야, 그럼 얘는 1보다 살짝 작잖아. fx는 x 플러스 1이잖아. 그럼 1을 직접 넣어도 어때? 똑같은 애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 내가 원래는 그래프를 있는 게 맞는 거야. 알겠니? 근데 식이 있는 경우에는 오케이? 식에다 뭐해서 계산하실 수도 있어? 데이터에서. 데이터에서 계산하실 수도 있는 거야. 괜찮니? 근데 이 극한에서는 그냥 야 근데 이런 거 시험 안 나올 거 아니야. 상식으로 생각해봐. 그럼 뭔가 문제 있는 놈들이 나오겠지. 그 문제 있는 놈들은 좀 정리를 하고 할 건데 그건 지금 설명하진 않고 좀 나중에 해줄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맞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식이 존재한다. 그리고 극한값을 물어본다. 그럼 거기다 숫자를 대입하는 건 이상한 일이야? 안 이상한 일이야? 아니. 이상한 일은 아니. 알겠니? 근데 그래프를 읽을 줄 아셔야 나중에 얘가 1보다 좀 큰 놈인지 1보다 작은 놈인지 혹은 왜 이런 값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근본은 알면서 가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다음 단계. 다다는 게 아니야. 이 자식아 아니야. 두 번째는 그럼 선생님 이번엔 이런 그래프를 그려볼게. 얘는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야.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리미트 x가 무한대를 향해 갈 때 x분의 1을 계산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얘는 x가 무한대를 향해 갈 때 이 x분의 1이라는 그래프의 무슨 값 물어보는 거야? y값 물어보는 거지. 그럼 그래프대로 읽어보자면 우와 계속 어디를 향해 가? 0 x축을 향해 막 달려가긴 하지만 x축에 닿아요? 안 닿아요? 안 닿겠지. 그리고 x축을 뚫고 내려가 안 내려가? 안 내려가지. 내려가요.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기는 하는데 0보다는 살짝 어때야 돼? 0은 아니잖아. 커요. 그치? 0보다 살짝 크다라는 건 알고 있으셔야 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이때 이 0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0이야? 리얼 0이야? 너 진짜 페이크 얘는 거의 0에 가까운 어떤 숫자인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겁나 작은 숫자라는 얘기인 거겠지. 0.00000 내가 평생 0이라고 부르다가 끝나도 끝나지 않을 만큼 작은. 오케이? 그래서 얘를 우리는 수학에서 뭐라고 한다? 무한소. 소라고 불러. 됐니? 그냥 겁나 작은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괜찮나요? 근데 얘는 실제로 0이다 0이 아니다? 아니다. 0이 아니야. 이건 실제로 0이 아니기 때문에 종종 분모에 들어갈 수도 있어. 존재하지 않는 자와 계산이 안 되는 자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우리 원래 분모에 0을 안 넣는 이유는 분모가 0이 되는 숫자를 정의하지 않아? 정의하지 않거든. 그래서 안 넣는 건데 무한소는 들어갈 수 있어. 아까 이따가 원리는 보여드릴 거고. 괜찮니?
자, 그럼 똑같은 거 한번 더 해보자. 리미트 x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갈 때 x분의 1을 계산하면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 0 마이너스. 그래프가만 마이너스 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뭐야 0을 이렇게 달려가겠지? 그래서 얘도 0은 0이야. 0이 아닌 건 아니야. 알겠니? 0에 가까워져. 근데 0보다 살짝 클까요? 작을까요? 자, 살짝 작습니다. 근데 얘도 지금 현재 식이 있는 구조지. 일단 쓰고 왔어. 처음부터 다 써야 돼. 아니 좀 써. 괜찮아. 종이 필요하면 얘기하고. 나 치매가 봐. 누구 핸드폰을 두고 왔어? 이 생각하고 있었어. 가온이 하라고 해놓고. 왜요? 죽는 건데요? 문제를 풀어주다 보면 진짜 치매가 막 오는 거야. 가온이가 내가 아는데 갑자기 잠깐 보면서 누가 내 핸드폰을 또 틀리고 갔구나 이러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러다 가온이가 보이네. 이러면서 여기 다 썼니 얘들아? 아니요. 오케이. 알아주시면 가는. 마이너스 무한대요. 너 이 자식아 진짜 자꾸 좋은 거 티내지 마. 나 진짜 김가원이 정말. 근데 이게 수업보다 어려워요. 개인적으로 개념을 배우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개념은 오히려 더 심플합니다. 수학 원은 사실 잡다하게 해줄 게 너무 많아. 예를 들면 지수 법칙도 해줘야 되지, 계산도 해줘야 되지, 로그도 해줘야 되지, 뭐 많잖아, 그렇지? 네. 여기는 그런 건 별로 없는데 사실 순수 항목으로서는 좀 어렵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이 단원 말고 사실은 그 미분 여기가 여러분들 수능 모의고사 같은 데 보시면 킬러 문항은 주로 이제 수투 요 파트에서 나옵니다. 요 말고 수투 파트에서 나옵니다. 수투. 진짜요? 몇 표정 왜 그래? 맞아요.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 활용 있죠? 그것도 은근히 킬러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게 워낙 이미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 문제, 기출 시험 같은 데 많이 나오는 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야 삼각함수 활용을 싫다고 털면 안 되고 꾸준히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특히 나중에 미적분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삼각함수 활용. 네. 벌써 기억 안 나는데. 무조건 그래프 그리는 그래프 그리긴 한데 그 전에 그 삼각함수 활용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이 배우는 게 있고 삼각형 합분식 뭐 대각분식을 하는 거 이거 배워야 돼요. 근데 당연히 그런 거 배우고 나면 당연히 어떻게 써먹겠어요? 삼각형에서 써먹습니다. 우리가 다 쓴 거 맞아? 아니 애를 때려. 그냥 아니 때려 달라고. 뒤통수를 후려쳤으면 좋겠지만 자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이번엔 이런 거 해볼게. 리미트 매기는 거야. 야 그럼 우리 이것도 식이 있는 애잖아. 엄밀히 말하면 식이 있는 애지, 그치? 네. 그럼 내가 정말로 x에다가 무한대를 만약에 대입한다는 개념으로 가자. 아까처럼. 그럼 무한대분의 1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야? 0. 0에 가까워진다는 개념은 어렵지 않지? 그리고 심플하게 우리 분모가 계속 커진다고 생각해봐. 100분의 1이면 0.01이잖아. 그러면 1억분의 1이면 0.00001쯤 될 거 아니야. 그럼 1억보다 더 큰 숫자가 들어가면 0.0000 하면 1 아니겠니? 그러니까 거의 얼마에 가까워져? 0에 가깝겠지. 이건 너무 당연한 사실이어야 해. 알겠니? 네. 근데 웃긴 거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도 어떻다라는 거야? 0에 가까워진다는 거야. 결론은 둘 다 0이긴 0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얘들은 진짜 리얼 0이 아니라고 그랬지. 얘는 엄밀히 무슨 수야? 양수야. 얘는 엄밀히 무슨 수인 거야? 양수인 거야.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엄밀히 무슨 수인 거야? 음수인 거야. 괜찮니?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내가 무한대분의 숫자가 나오게 되면 이건 거의 얼마에 가까워질 거라는 거야? 0에 가까워질 거라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지금 그러면 네. 무한대 수렴하는 수와 네. 0에 수렴하는 수를 곱하면 잠시만요. 발언이 잘못됐어요. 무한대는 수렴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무한대 그럼 발산하는 숫자다. 발산하는 수로 네.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두 개를 곱하면 네. 무한대로 발산하는 애라. 0에 수렴하는 이건 그때 달라요. 이건 우리 이따가 문제 풀 거니까 그때 얘기해요. 괜찮아요. 오케이? 이건 그때 다릅니다. 무한이 될 수도 있고요. 0이 될 수도 있고요. 숫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정확히 말하면 몰라요가 정답이에요. 그럼 저 숫자 대신 무한대. 숫자 대신에 뭐 이것도 딱 우리 배울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도 그때 달라요. 무한대도 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의 급이 큰지 분자의 급이 큰지 근데 우리는 다항한 수까지밖에 안 배웠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 급이라는 건 당연히 차수로 결정이 날 거예요. 그때 이따가 얘기합시다. 여기가 괜찮나요? 자, 그럼 밑으로 가볼게요. 하나 더 해보자. 이번에는 리미트 x를 0을 향해 보낼 건데 0의 우극한을 계산해보고 싶어. 그럼 이건 얼마야? 무한대. 얼마야, 김가원이? 우리 가원이 손가락이 좀 없어지려 했는데 이렇게 손가락이 비슷하니 얼마야 이놈 자식아? 근데 왜 립싱크를 해요? 자신이 없어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내 독수수를 테스트하려는 거야? 무한대 맞아요. 무한대라고 하셨어요. 네, 맞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가는 좌극한인 경우에는 이거 그렇죠. 마이너스 이러려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너도 이유찬만큼 뭐 특이성을 갖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부러워서 그러는 게? 알겠습니다. 네, 특이한 이상한 걸 좋아하네요. 자, 여기까지 됐니? 요번에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그래프상으로 다 이해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0분의 숫자꼴이라면 지금 얘도 사실 마찬가지잖아. 내가 여기다 0을 넣은 거랑 개념이 비슷하잖아. 그치? 0분의 1이라는 건 결국 얘 같은 경우는 무한대인데 맞아? 얘는 0을 넣었는데 얘는 뭘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무한으로 바뀐 거 보여요? 네. 이유는 뭐야? 아까 말씀드렸죠? 0의 우극한 플러스는 무슨 수야? 양수기 때문에. 오케이? 얘는 음수기 때문에. 요거까지 같이 이해하시라는 얘기야. 물론 여러분들 이전에 했을 때는 0분의 숫자꼴이면 무한대가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을 텐데 이제 뭐까지 가자? 9호까지 가자. 근데 여기 숫자는 아직 9호가 결정되지 않았고 선생님 여기다가도 숫자 9호를 정하지 않았지? 요 두 개 조합을 잘 맞춰서 최종적으로 이게 플러스 무한이 될지 마이너스 무한이 될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0분의 숫자가 있으면 이건 뭐야? 무한대로 또 발산하는 놈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네. 자, 할 얘기가 좀 더 있긴 하지만 문제를 조금 풀고 갈게요. 중간에 유형 2번인데 문제는 19번입니다. 자, 1번은 지워도 되겠죠? 아니,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알겠니? 자, 답부터 일단 찾아놔. 몇 번이요? 19번. 너무 유익다. 오케이. 진짜 미쳤네 진짜. 자, 답은 다 나왔을 것 같고. 잠깐만요. 근데 알았어. 식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계산은 너무너무 쉬워요. 알겠니? 나중에 시험 볼 때는 더 빨리 할 겁니다. 이거보다. 그러나 지금은 뭔가 제대로 알아라. 제대로 알고 연습을 좀 해라. 자, 그래서 얘가 x는 1을 향해 갔는데 존재 여부를 물어봤어요. 이건 굉장히 난이도가 쉬운 거지만 사실 이 해석은 앞으로 나중에 준 킬러 갈 때까지, 여기서는 킬러가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준 킬러 갈 때까지도 계속 리딩 연습하셔야 돼요. 괜찮니? 네. 야, 1을 향해 갔는데 극한값이 왜 존재하는 걸 물어봐?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물어보는 거야? 우극한이랑 자극하냐? 그렇지. 아니야. 그 두 개 같냐 혹은 지금 현재는 존재해야 한다니까 같아야 는다를 풀는 뜻인 거라고. 괜찮아? 물론 이 문제는 너무 쉽지만 다음에 어려운 문제도 리딩 하실 수 있어야 돼서 그래. 알겠니? 그래서 우극한이가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는데 우극한이 될 거고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 그래프가 아니라 식이 주어졌죠? 식이 주어져도 우리는 논리적으로 풀 수 있다. 근데 1의 우극한이면 원밀이 1보다 큰 값이야, 작은 값이야? 큰 값이잖아, 그치? 그럼 1보다 클 때니까 당연히 1번, 2번, 3번씩 중에서 몇 번씩을 쓰시는 거야? 그치? 3번씩을 쓰셔야 돼서 여기 적용되는 식은 x제곱 더하기 5x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x 때 x가 1이라고 했으니까 힘들게 그래프 그리지 말자고 식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래서 1을 대입하시면 1 더하기 5라서 6이 되겠지. 그 다음에 좌극한 같은 경우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는 좌극한이니까 식은 1번, 2번, 3번 중에서 1번을 쓰시면 될 거야. 맞니? 네.
그러면 대입하면은 1 플러스 K가 되는 거겠지. 맞습니까? 근데 얘는 극한값이 뭐야 되는데 존재해야 하는데 그러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K는 얼마다라는 답이 나오는 거야? 5라는 답이 나오는 문제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지만 됐어요? 이런 게 문제 안에 내적으로 숨어 있겠죠? 그러면 잘 읽어서 풀어내실 수 있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됐어요? 지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극한의 성질인데 나빠요 성질. 성질인데 오늘이 좀 시간이 많아서 하는 건데 이건 원래 연속 때 해도 괜찮은 내용이긴 하지만 그냥 할게요. 알겠니? 자, 맞습니다. 어디 몇 쪽이에요? 요거는 페이지에 없더라고. 그래서 이거 따로 좀 쓰셔야 돼요. 첫 번째는 그런 거 있어. 기본 성질이가 아니에요. 기본 성질이 있어 거기? 네. 아니. 어디 있어? 몇 페이지야? 22. 거기까지가 있어. 있어? 22? 그 있으면 그걸로 하면 좋지. 20. 오, 맞아. 고마워요. 잘 썼었어요. 자, 자,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fx라는 게 알파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위에다 이렇게 살짝 쓸 거예요. 수렴이라고 쓰실 거예요. 됐니? 지금 첫 번째 성질은 극한값이 수렴한다는 전제 하에 푸는 거야. 수렴하지 않으면 쓸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거야. 여러분들 그건 추가로 필기다 합시다. 자, 내가 써줄게. 응? 22페이지요. 네, 22페이지에 있는 개념. 얘도 베타 값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수렴하는 겁니다. 됐어요? 네. 이 말은 참고로 얘는 수렴하지 않을 때 쓸 수가 없습니다. 됐어요? 예.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fx랑 gx랑 더한 거의 값을 최종적으로 계산해 주세요라고 하면 수렴하는 애들은 얘를 뭐 하실 수 있어요? 분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분리를 해줘서 fx는 알파에 수렴하고 gx는 베타에 수렴하니까 최종답이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야. 예. 결론은 수렴하는 거죠. 맞습니까? 당연히 플러스에 대해서 이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에 대해서도 가능할까요? 빼기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여기 선생님이 메인에 있는 것만 빼고 그냥 썼는데 여러분도 다 안 쓰셔도 돼요. 빼기에 대해서 당연히 동일하게 가능하고요. 당연히 뭐에 대해서도 곱하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나누기에 대해서는 성립하지가 원래는 않아요. 근데 성립하려면 그래서 지금 현재 포인트는 다 수렴한다는 건데 이 나눌 때만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나눌 때는 두 번째가 0이 아니에요. 그렇죠. 분모가 0이든 0에 수렴하든 둘 다 안 됩니다. 됐어요?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전제가 꼭 깔려야 해요. 항상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에서 허점을 치는 애들은 누구겠어요? 이런 애들이겠죠. 괜찮아? 선생님이 거기 2번 동그라미나 3번 동그라미 살짝 패스해요. 이거는 여러분들 좀 더 써드리긴 할 건데 이 순서랑 요즘 안 맞아. 내 개념 설명 순서랑은 2번, 3번 조금 이따가 해보고 괜찮아? 자, 근데 얘가 의미한 게 뭐냐면 두 번째 나중에 참거짓 판별 문제가 나와 그래요. 참거짓. 자, 그럼 내가 너네한테 이렇게 물어볼게.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는데 fx 더하기 gx가 알파래. 네. 오케이? 자,
나 이거 문제 한번 볼게. 문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소리. fx-gx가 0에 수렴한답니다. 됐어요? 예. 그런데 선생님 여기서 이때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fx가 0이 되는 거야. 아니 알파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때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gx는 죄송해요. 요때 리미트 x는 a를 향해 갈 때 fx랑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gx랑 각각 존재하냐 혹은 수렴하냐라고 물어봐요. 수렴하냐라고 물어봅니다. 됐어요? 쏘리 미안해. 이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뭐예요? 틀린 말이죠. 왜 틀릴까? 얘저두 개 발생 얘도 x랑 gx랑 같아요. 그러면 이때 엄밀히 말하면 그럼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fx랑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gx랑 서로 같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같다 할 수 있는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불리해요. 원래 이런 논리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리미트 fx랑 마이너스 리미트 gx를 분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야지 하나를 이항해서 얘네들 같아요가 되는 거잖아. 네. 근데 얘들아 이런 분리는 언제만 할 수 있어? 수렴할 때만. 수렴할 때만 할 수 있어. 오케이. 어... 수렴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fx랑 gx를 내 맘대로 막 분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야. 여기가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신에 여기가 괜찮나요? 네? 안 되는 얘기가 되게 많아서 그래요. 근데 이걸 발예로 풀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요. 왜냐면 그때그때 발예를 생각해낼 수가 없어요. 오케이? 수렴하면 저게 된다는 정확히 말하면 수렴하는 게 몇 개 필요하냐면 2개가 필요해요. 둘 다 수렴하면 그쵸. 수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여기 지금 메뉴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 조금만 해줄게. 자, 그래서 내가 여기 1번에 쓴 건 사실은 그냥 간단. 정신 차려 얘야. 뭐 나중에 또 저녁 이해가 안 가요 하지 말라고. 자꾸 수업 때 졸아먹고 모르니까 제가 혼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힘든 건 알아요. 피곤한 것도 알고. 정신 차리세요. 알겠죠? 자 다시 이 1번은 사실은 사용 용도가 어려운 애는 아니에요.
그냥 얘가 2야, 얘가 3이야. 둘을 더하면 5고 곱하면 6이고 뭐 이런 식의 문제인 거야. 개념 자체는. 알겠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낮은 난이도 문제에서는 얘가 쓰이는 게 그렇게 복잡하다 안 복잡하다? 안 복잡해. 알겠니? 근데 이 식의 이 개념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2번에서 예문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수렴하는 게 최소한 몇 개는 있어야 수렴하는 놈 이게 수렴하는 놈 이렇게 몇 개가 있어야 최소한 2개가 있어야 얘네 둘 가지고 새로운 뭐를 확인해낼 수 있어? 수령. 수렴 여부 혹은 수렴한 값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괜찮니? 네. 수렴하는 거 하나를 가지고 2개로 분리하실 수는 원칙적으로는 없어요. 왜냐면 각각이 수렴한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어. 없거든. 그래서 저 식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다? 수령. 수렴하는 애들만 더한 거 더하기로 분리해도 돼요. 수렴하는 애들만 빼기로 분리해도 돼요. 수렴하는 애들만 곱하기로 분리해도 돼요. 수렴하는 애만 나누기로 분리해도 되고인 거야. 괜찮아? 나머지 식은 그렇게 함부로 돌리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나중에 진입한적 문제 여기 유형 뒤에 가면 있는데 그거 푸실 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오답이 많이 나오실 겁니다. 됐어요? 미리 써놓으라고 나중에 뭔 소린지 이해 못하지 말고 네. 됐어요? 사실 이게 여기서까지 얘기해버리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여기서 이 정도에서 멈추고요. 저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쓰기만 하고 있으면 저거 어떻게 하는지 난 너무 신기할 것 같은데 너무 신기해. 어렵네. 혼난다 임마. 알았지? 네. 뭐 기왕 유형 9번을 오셨으니까 68번 잠깐 보겠습니다. 기왕 왔으니. 풀어보세요. 난이도는 매우 쉽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푸시면 틀려요. 그러니까 특히 어디서냐면 내가 느낌상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여러분들 서술형에는 안 나올 것 같고 그 수행평가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풀이야. 얘는 좀 이상한 자질구레한 걸 좋아하시더라고. 얘를 수행평가 풀 때 우리 그냥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리미트 fx를 알파라 치고 괜찮아? 리미트 gx를 베타라고 치면 2베타가 되겠고 맞아? 그걸 더한 게 7이고 리미트 fx니까 알파가 2개 있으니까 2알파고 리미트 gx는 베타니까 마이너스 베타인데 그게 7이고 그렇지 얘가 4니까 네. 그래서 얘네를 연립해서 알파는 얼마가 나오고 베타가 얼마가 나오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라고 쓰시면 답은 틀릴까요? 안 틀릴까요? 맞죠. 네, 사실 답은 맞아요. 답 자체는 맞습니다. 괜찮니? 근데 실제로 수행평가에서 이렇게 보시면 틀려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문제가 fx가 수렴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gx가 수렴한다는 말은요? 없어요. 없죠. 최소한 둘 중에 하나라도 수렴한다는 말이 있으면 이렇게 풀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 근데 지금 그런 말이 하나도 없죠?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야? 얘네들을 수렴하는 이식 전체와 괜찮아? 수렴하는 이식 밑에 있는 거 전체를 가지고 푸셔야 돼. 원칙은. 오케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풀이 과정에는 보통 치환하라고 써있기는 한데 HX로 치환해서 풀라고 써있기는 한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그냥 여기 GX나 뭐 FX 모양을 맞춰서 푸는 편입니다. FX 모양을 맞추죠. 이 FX 더하기 4배의 GX는 얼마가 되는 거야? 14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둘을 통째로 뭐 하면 빼면 괜찮아? 그럼 마이너스 이 fx랑 이 fx는 지워지겠죠? 이거 극한끼리 더할 수 있으니까 얘네도 수렴하는 애들이야 지금 현재. 선생님 이건 수렴하잖아요. 각각은 모르지만 얘도 수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할 수 있는 거 맞죠? 뺄 수 있는 거 맞죠? 빼면은 이 날라가고 리미트 x가 무한대를 향해 갈 때 뭐만 남는 거야? 5배의 gx만 남는 거야. 그리고 그게 얼마가 된다? 10이 되더라. 괜찮니? 그럼 당연히 요 5는 앞으로 나가줘도 괜찮죠?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를 향해 갈 때 gx는 얼마? 2 덜하가 되는 거지. 그럼 나 수렴하는 애를 지금 몇 개 알고 있는 거야? 2개 알고 있는 거지? 그럼 이제 다시 얘네들을 연립하셔서 둘을 더해주시면 리미트 x가 무한대를 향해 갈 때 2배의 fx만 남겠죠. 그럼 얼마야? 6이 되겠고 2는 앞으로 나가고 약분해주시면 3만 남겠네. 맞습니까? 수렴하는 놈 두 놈인 거 이제 fx도 각각, gx도 각각 수렴함을 확인했으니 괜찮아? 문제가 물어보는 거에 대한 대답을 하실 수가 있겠죠. 2 더하기 3에서 답은 얼마인 거야? 5인 거야. 근데 알아. 기풀이가 어때? 불편해. 아까 말한 대로 풀어도 되기는 해. 알겠니? 그냥 간단하게 얘를 그냥 뭐야, 이 fx 얘는 이 gx 이런 느낌으로 그냥 푸셔도 괜찮다는 얘기인 거야. 답은 똑같이 나와. 알겠어? 근데 우리가 그런 풀이에 젖어 있다 보면 근본을 잊고 가끔 문제를 잘못 풀게 되는 경우가 있어. 알겠니? 오케이? 나중에 이런 유형은 간단하게는 그냥 이렇게 풀긴 하겠지만, 되게 쉽게 풀긴 하겠지만 알고 쓰셔야 돼. 수렴하지 않는 애는 각각 리미트 밖으로 분해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준 킬러를 풀 때 굉장히 발목을 잡으실 수 있어요. 개념이 아예 없으면. 나중에 너 내가 기억하고 있는 단어 나중에 또 모를 수도 있지라는 표정 지으면 진짜 이놈할 거야. 알았어? 오케이? 알고 쓰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거기 왜냐면 사실 이 순서가 좀 이상해. 유형 3번 보면 이게 뭔 소리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형 3번도 함수의 성질입니다. 함수의 성질 2번에 1. 자, 리미트 x가 a에 우극한데 이때 fx 더하기 gx의 극한값이랑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는 좌극한일 때 fx 더하기 gx의 극한값이랑 뭐 하다면 같다면 됐어?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될 건 이건 우극한이고 이건 무슨 극한인 거야? 좌극한인가요? 관찰하셔야 됩니다. 우극한 좌극한이 같으니까 결론은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fx 더하기 gx도 gx는 뭐한다? 수렴한다 혹은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네. 여기서의 맹점은 뭐냐면 그럼 만약에 내가 이거 리미트를 분리해서 fx만 극한값을 계산하면 이건 수렴할까요? 그건 뭐를 이건 모르죠가 정답인 거야. 수렴이 안 한다는 건 아니야. 수렴할 가능성 매우 높지만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충분히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야. 맞아? 그 말은 당연히 리미트 떼서 gx를 계산했을 때도 수렴할 수도 있지만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추가로 보셔야 될 거는 그렇다고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fx가 수렴한다?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인 거야. 괜찮아? 아니보다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몰라가 정답이야. 수렴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야. A랑 할 때 역시나 GX도 이거 수렴하니? 하고 물어보면 아니야 혹은 몰라가 우리의 대답이어야 해. 얘가 괜찮나요? 그 밑으로는 이거 더하기에 대해서 성립하고 빼기에 대해서도 성립하고 됐어? 곱하기에 대해서도 성립하고 맞습니까? 나눗셈에 대해서도 성립한다라는 얘기를 그냥 다 한 번호별로 써져 있는 것 뿐이기 때문에 괜찮아? 나누기는 없거든? 근데 나누기는 여기서 쓰세요. 이거는 나누기는 뺄게요. 왜냐면 나누기는 역수의 곱이라고 생각해서 빼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발산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괜찮아? 이렇게 괜찮으십니까? 그리고 당연히 사칙연산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 3번은 별 의미 없어요. 꼭 그거 제곱으로 외우실 필요 없어. 그냥 곱셈 공식도 가능하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알겠니? 식이 곱셈 공식인 것 가능함 정도로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합성도 있는 게 보고 싶은데 합성은 없네. 네, 25번을 한번 풀어보실래요? 25번. 미안해, 나 문제 풀 때 그림은 안 그릴게. 시험만 봐봐 합시다. 이런 거 그거는 그냥 이거 전체를 정확히 갖다 있어. 좌극한이라고 그걸 따로 읽어보시면 돼요. 좌극한. 이거 전체를 왜 이렇게 그런 거지? 아, 근데 계산 자체는 야, 얘들아 이거 하나만 하고 갈게. 22번 그냥 하나만 연습하고 가자. 채원이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대답할 때 좀 애매한 게 있어서 22번에 보면 기억이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는데 네. 이때 fx 더하기 gx를 구하라는 거잖아. 네. 그럼 우리가 뭐부터 해야 돼 원래?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는 우극함 해야 되는 거야 원래. 네. 그래서 fx 더하기 gx인데 원칙적으로 물론 여기 그래프상에서 수렴하기는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얘네들 떼서 계산할 수는 원래는 없지만 됐어요? 연산을 위해서는 각각 계산하고 합쳐주셔도 돼요. 알겠니? 그래서 1에 우극할 때 fx는 얼마야? 1, fx인데? 0. 0이죠? 네. 그 다음에 1에 우극할 때 gx는 얼마야? 2, 2죠? 더하면 최종적으로 얼마가 나와? 2. 2가 나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기는 해야 해. 알겠니? 아니 이거 어차피 그래프 보고 수렴하는지 바로 판단하면 좋은데 아까 전에도부터 말씀드렸죠? 그게 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지만 됐어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야? 그냥 우린 차근히 계산하는 것하기 때문에 해드리는 거야. 알겠지? 이게 암산은 되신가? 잘하고 계신 거니까 암산 계속 하셔도 돼요. 알겠니? 이해가? 근데 리미트 xn이 상대는 부족한 것을 잡은 아니 안 했어. 좌도 해야지. 계속 하실 거예요? 안 했다니까? 알아. 그거 한 밖에 안 했어. 알았어. 이제 자극해보자. 그럼 리미트 x가 1을 향하는 좌극한을 계산해야 되겠지? 이때도 원칙적으로 분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프가 각각 있기 때문에 계산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각각해서 더하셔도 되긴 한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니? 그래서 얘 우극한 얼마예요? 좌극한 얼마예요? 얘는? 얘들 0이죠? 얘는 얼마일까요? gx는 좌극하니? 마이너스 2죠? 야, 근데 여기서 하나 물어보자. 얘는 0은 0인데 0보다 살짝 뭐 하는 놈이야? 큰 놈이야. 그럼 얘는 2는 근데 2보다 살짝 어떤 놈이야? 2랑 같은 놈인데. 이건 그냥 2야. 딱 2보다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딱 2야. 알겠니? 네. 중요해서 그래. 합성할 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얘는 0보다 살짝 큰 거긴 큰 거지. 네. 근데 얘는 마이너스 그냥 2야. 알겠어?
어쨌든 뭐 더하면 마이너스 2죠. 네. 그 둘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 않아요 하고 대답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럼 다시 이제 25번을 풀어보시면 되겠죠. 25번 지금 한번 풀어봐봐요. 라인 나오고. 선생님 계산할 때 는 따로따로 해도 돼요. 아, 네. 어떻게 하고 싶은데? 지금 이거 한번 우극한 한번 할 때 얘 우극한 그리고 얘 우극한 그리고 이렇게 더했잖아요. 네. 근데 이건 그냥 이렇게 1로 나와있어요. 얘 우극 저거 다 해서 뭐? 1인 거 아니고 1인 거 아니고 영인데요? 얘 이거 저거 다 일을 해서 수렴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발선이에요. 영어도 없어요. 왜 일이에요? 이걸 뭐냐면 안 된다고요. 그건 값이 없는 거로. 그러면 부당이 월드. 계산을 안 하면 응? 아니 존재하지 않는다가 0이 아니라니까. 지금 중요한 얘기를 왜? 안 돼요. 네가 뭘 하는지 진짜 엄청난 짓을 하셨어요 지금. 수학적으로 미친 짓을 하셨어요 지금. 알겠지? 시키지 않는 거 상상해서 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돼. 알겠어? 야, 극한하면서 직관적 연산 몇 가지 제외하고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알겠니? 지금 진짜 대형 사고 하나 났어. 얘 이거 머릿속에 가져갔다가 나중에 시험 다 망쳐. 알겠지? 내가 너 같은 애들 많이 봐서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배운 대로 하셔야 돼요, 선생님. 지금 선생님 써드린 대로 해주세요. 알겠죠? 야, 그럼 아니 그러니까 이 말이 없는데 네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선생님 이거보다 큰 놈이랑 이게 여기가 작은 거랑 있는데 네. 하나는 작은 데서 하나 큰 데서 뭐 다시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0은 둘 다 0을 향해서 0인데 그러니까 0인데 하나는 작은 0보다 작아. 큰 어. 다음에 둘 더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럼 그때는 그냥 0이야. 그냥 물론 부호는 판단을 할 수 없어 그때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0도 숫자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개념적인 0이기 때문에 어떤 사이즈에 어떤 식이 들어가 있는 무한소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 이건. 그러니까 그때 달라요가 정답이에요. 주한이 월드 네. 재밌어요. 지금 그러면은 이거 25번 해주실 거예요? 해줄 거야. 근데 지금 질문 안 해요. 지금 할게 같이 하자. 답은 그냥 한번 돌아가서 물어볼게요. 이유찬 말고 김가원 25번의 기억은 맞아요? 틀려요? 네? 맞는 거죠? 네네.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방금 되게 가온이 아버님 목소리가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서 이랬던 것 같아서. 자, 저기 한상윤이 네? 니은은 이게 맞는 우극한 자극하는 같은데 값이 애매해? 아니 맞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결론이 뭐야? 이게 둘이 수렴을 안 하잖아요. 딱. 그에서 얘기하는 근데- 왜 수렴 안 하죠? 수렴 그러니까 fx랑 gx 따로 보면 그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얘 때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각각 존재하지만 달라. 얘만. 내가 오늘 할 얘기가 되게 많았어. 야, 예를 들어서 1의 우극한인데 fx가 1이야.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는 좌극한이 fx가 마이너스 1이래. 네. 그러면 우리는 이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갈 때 fx를 뭐라고 해? 존재하지 않아요 라고 부르죠? 네. 맞습니까? 근데 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가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얘가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알겠니? 그럼 여러분들 이따가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얘도 마찬가지의 개념이거든. 좌우를 합쳤을 때는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지만 우극한만 봤을 때는 fx가 존재하죠. 0으로. 네. 그 다음에 1의 우극한만 봤을 때 gx는 존재하죠. 2로. 맞니? 그래서 우극한끼리는 수렴하고 좌극한끼리 수렴하는 경우에는 연산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를 똑같이 풀어보자면 25번에 몇 번 니은 할까요? 그러면 기억은 안 해도 되죠? 네. 네. 25번 니은 보겠습니다. 25번 니은은 참고로 참이에요. 네. 자, 참. 리미트 x가 그래서 1에 가는 우극한을 먼저 계산하자는 얘기인 거야. 네. 근데 이거를 이런 사람들이 생기면 안 돼요. 내가 인간이라서 너무 미안한데, 야 이거 계산하라고 여기서부터 분리하고 앉아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1을 향해 갈 때 극한 존재하니 안 하니? fx 안 해요. 좌우하는 건 다르잖아. 맞니? gx는 어제 매 끊지 말지 않았어요. 조금 이따가 얘기해 주세요. 그런 거는 됐어? 근데 여기서 그렇게 막 분리하시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된다고. 얘 이것도 안 된다가 또 나중에 헛소리 분명히 할 거야. 얘. 알겠어? 기다려봐. 이따가 누가 헛소리 하나. 자,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원칙적으로는 지금처럼 우극한 한 번, 좌극한 한 번을 따로 계산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네. 그래서 1을 향해 가는 우극한 fx는 얼마니 얘들아? 2. 2. 네, 2 맞아요. 딱 2네요. 그쵸? 예. 그 다음에 리미트 1을 가는 우극한의 gx는 얼마니? 1. gx도 일자. 1이네요. 이번엔 1이네요. 맞니? 그 둘을 빼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1 되는 거 맞아? 네. 자,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는 좌극한 fx-gx는 1을 향해 가는 좌극한 fx는 얼마니? 존재하죠? 이거 존재? 네. 3으로 존재하네요. 그 다음에 gx는 얼마야? 2. 네, 2로 존재하죠? 그래서 빼니까 얼마야? 1이지. 그래서 우극한 좌극한이 각각 1로 같으니까 1로 수렴한다고 끝나는 거야. 알겠지? 우파 좌파. 아니야, 그거. 우리 반에는 정시 관련된 말은 하지 않아요. 자, 다음 넘어갑시다. 그럼 이거- 저씩 지금 수령한다는 거. 그러니까 얘도 뭐야? 1에 수렴한다고 얘기해도 되는 거야. 아. 근데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돼, 안 돼? 그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놈이 좀 듣지 않고 이따 또 물어볼 거 아니야. 네. 똑같은 걸. 지웁니다. 땡. 디귿 해볼게요. 디귿은 그러면 맞아요? 아 애초에 틀려요. 뭐가 문제예요, 디귿은? 분모가 0이 되거든요. 그렇죠. 디귿은 리미트 x가 아이씨 조용히 만 1을 했는데 gx분의 fx래요. 그러면 이것도 분리하셔야 되겠죠? 이거 나중에 준킬러 갔을 때 분리 안 하시면 못 푸는 문제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지금 숫자로 나오는 건 직관적으로 해도 괜찮지만 분리한다라는 인지를 안 하시면 나중에 어렵다고. 알겠지? 예. 여러분들 수혈 때부터 느꼈던 걸 그냥 좀 미리 생각해. 알겠지? 내가 수혈 때 뭘 안 해서 잘 못하는구나라는 걸 이해하라고. 알겠지? 자, 그래서 x가 2를 향해 가는데 우극한을 계산하시면 리미트 1을 향해 갈 때 우극한은 얼마예요? gx는? 0. 0인가요? 네. 0보다 살짝 커요, 물론. 됐니? 그 다음에 fx는 얼마예요? 물론 의미는 없지만 3. 3인가요? 네. 2 아니에요? 예? 2를 향해 갈 때 fx 0. 2분 아니요. 네, 2죠? 2네요. 2. 3. 내가 잘못 보내죠. 됐어? 네.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가는데 좌극한 gx분의 fx는 0보다 살짝 크죠? 0은 0인데 네. 그 다음에 이것도 2네요. 그쵸? 근데 이거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잖아. 얘도 무한, 이거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그 무한대로 발산하잖아. 네. 발산하는 건 존재하지 않... 뭐야? 각각 계산한 거랑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좌극한 우극한으로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거랑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를 향할 때 값이 그래프가 내가 잘못 본 건가? 아니야. 잘 보셨어요. 네.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근데 이건 좀 얘기가 달라요.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갈 때 fx라는 거랑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갈 때 gx라고 이렇게 써져 있으면 네. 얘는 어디에 수렴하는 거 결국은? 0. 0에 수렴하는 거죠. 네. 수렴할 때 결과물은 그냥 얼마로 쓴다고요?
0은 0이라고 씁니다. 우리는 그냥 0이 거의 뭐하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야? 2가 되는 거겠지? 네. 그래서 얘는 보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0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엄밀히 말하면 틀려요. 그럼 제가 0 플러스가 될 수가 없으니까. 아니네. 그런 개념은 아니고 표기가 확정된 거냐 확정되지 않은 거냐의 좀 차이. 뭐 왼쪽에 있는 놈 확정.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야? 극한값 다 계산했으므로 얘는 그냥 얼마 처리인 거야? 0 처리인 처리. 거야. 아, 알겠어? 그러니까 들으라고 알아. 많이 들어야 돼 여긴. 알겠어? 그래서 해주는 거 아니야 내가. 저래놓고 다 졸아먹고 그다음에 또 못 들어서 누르면 안 된다고 알겠지? 이런 얘기가 언제 어디서 툭 튀어나올 줄 몰라요. 다시 할게. 얘는 극한을 연산 중인 거죠? 네. 얘도 연산 중인데 얘는 2까지 연산한 거고 얘는 0보다 살짝 큰까지 연산한 거야. 맞니? 그렇기 때문에 최종 결과물을 무한대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괜찮니? 근데 얘는 어때? 이거 극한값 결론 4 그럼 얼마야? 인 거라고. 얘는 극한값 결론 4 그럼 얼마인 거야? 0인 거야. 괜찮아? 아, 그럼 숫자 0분의 2가 되는 거야. 결과물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랑 얘는 엄밀히 어떤 표기야? 다른 표기라고. 그래서 표기 하나고 내가 그래서 풀어준 거라고. 그래서 너네들 헷갈리는 거 알아. 이런 참거진 문제 되게 계속 헷갈릴 거기 때문에 계속 나올 때마다 좀 써서 외우셔야 해. 알겠니? 근데 굳이 논리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그런 개념이야. 알겠니? 함께 있을 때는 논리적 연산 중이지. 얘는 1을 향해 막 가고 있는 중이고 얘는 0을 향해 막 가고 있는 중이잖아. 그치? 합치시면 무한대로 읽을 수 있는 거야. 근데 극한 계산 끝을 내고 합치시면 됐어? 얘는 결과물 얼마가 되는 거야? 0인 거고 위에 있는 건 결과물 2인 거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 극한 값에는 뒤에 플러스 붙이고 마이너스 붙이고 이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네. 결과물은. 결과물이. 내가 그래서 아까 처음부터 그거 강조했잖아. 그치? 네. 결과물에는 떼서 보는 건데 나중에 합성을 위해서 얘가 이런 개념이나 정도까지는 뭐 하라는 거야? 알아두라는 얘기인 거야. 됐습니까? 알아. 이거는 어떤 개념인 거냐면 그냥 계산의 선호 순서 차이인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뭐야? 약속인 거지. 오케이? 불합리를 논하는 게 아니라 약속이구나. 얘는 이걸 먼저 하라는 뜻이고 쟤는 저걸 먼저 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선호 순서를 약속을 지키는 연습을 하는 거야 지금은. 됐지? 그 알아. 여기 되게 초반에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야. 지금 문제 하나도 몇 개 풀지도 않았는데 할 게 많다고. 알겠니? 이게 안 잡혀있으면 나중에 중질로 풀 때 이거 왜 이렇게 안 돼요? 라는 말 진짜 많이 하실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지루해도 뭐 해라? 잘 들어라. 됐어? 물론 계속 해주겠지만 그래도 너무 간단한 것 때문에 내가 한 3번 4번 얘기했는데 또 계속 못 알아듣는 좀 서로 힘들잖니. 그치? 그러니까는 자꾸 이런 오 저런 게 있구나 하고 좀 써놔라. 알겠지? 보십니까? 압니다. 그래서 25번이 터프인 이유는 디귿 때문이에요. 디귿. 체크 잘해주세요. 그리고 뭔가 숙제하면서도 이런 게 애매하면 뭐 하셔야 돼? 꼭 물어보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기본기들을 좀 다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험이 끝났네. 아이고, 아쉽다. 숙제는 많이 안 드려요. 숙제는 그냥 유형 3번까지만 문제 안 되죠. 25문제밖에 안 된다. 그치? 유형 3번까지만 쓱 풀고 그냥 오늘 배웠던 게 뭔지 환기만 좀 잘해서 네 다음 시간에 오시면 되고 물론 다음 시간에 문제 풀면서도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애들은 뭐야 도차? 좀 외워놓자. 알겠어? 네. 여기 다른 건 아닌데 사실 문제 푸는 때는 거의 웬만하면 문제가 없거든? 근데 그 뒤에 가면 한 단원이 진위 판정 문제라고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찾는 문제가 있어요. 그 나중에 보면 아주 뒤집어지실 겁니다. 이게 왜 맞아? 혹은 이게 왜 틀려? 그래서 여기를 조금 잘 보시고 이해 안 가는 것은 꼭 물어보고 오셔야 되고요. 괜찮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얘들아 나가는 거 좀 천천히 나가죠. 짐만 싸고 좀 이따 나가. 영상 꺼주시고.